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놀이에 대해서 어머니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놀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놀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를 위한 더 좋은 놀이가 뭘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놀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분명히 해보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도 한번 놀이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놀이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놀이에 대한 막연함에 말하는 사람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놀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인류문화사의 철학자 요한 호이징하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는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유희하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희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이를 하는 인간은 모든 행위에서 놀이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이징하는 그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문명은 놀이로서 놀이 속에서 발생하고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놀이 안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놀이는 어떤 고정된 시간, 공간, 이 한계 안에서 수행되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받아들여졌지만 절대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자발적인 행위, 또 놀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놀이는 놀이의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먹이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는 어떤 긴장감,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따르고 있으며 일상생활하고 놀이는 다른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시겠어요? 물론 이 호이징하는 굉장히 호모 루덴스라고 해서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놀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어머니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심리학 또는 이런 사회학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에릭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이가 우리 유아들에 있어서 자아 기능을 발달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놀이 안에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주변 세계를 숙달시켜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유아들은 자기 신체를 탐색하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들이 놀 때 태어나서 그냥 자기 신체의 변화, 신체의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요. 주변의 사물이나 놀잇감을 조작하는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나 괜찮은데? 라고 하는 자신의 유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그냥 나만 알고 타인만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놀이를 친구와 함께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프레벨이라고 하는 그 놀잇감 아시죠? 프레벨은 학자죠. 이 놀잇감 안에서는 이 프레벨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놀이는 인간의 본성의 자유로운 활동,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연습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안에서 프레벨은 아이들은 상상하고 또 원하는 바를 표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잇감 안에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현해내고 있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장애물을 피하게 해줘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복잡한 것들에서 놀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을 그 안에서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는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예. 놀이는 결과적으로 반복적이고 활동적인 결과물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목적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 부정정서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표출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이의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놀이는요, 주어진 게 없어요. 선천적으로 동기가 유발됩니다. 놀아야지 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발생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할 때 부모님이 정해줄까요? 놀이는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놀이를 할 때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놀까요? 거의 안 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도 너 이 게임을 어디까지 달성해야 돼 하면 하던 게임도 싫을 거예요. 이유는 능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참여와 또 즐거운 것을 찾아가는 것들이 이 놀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펜실베니아 교수인 브라이언 서튼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놀잇감은 흔한 재료, 그리고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좋은 놀잇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좋은 놀잇감이 주변에 있는 것이라면 놀이 역시도 특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항상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평범한 것을 놀이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좋은 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동들은 혼자 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놀면서 긍정정서를 경험하고 또 부정정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배우게 됩니다. 또 부모들도 자녀들과 사실은 놀다 보면 재미있다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놀아주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다 보면 결국 자신도 놀다 보면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놀아주기가 아니라 함께 논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이는 심리학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의력과 놀이는 같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놀이만 잘해도 미래가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어야만 또 우리 원하는 인재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놀이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봤는데요. 놀이가 그럼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놀이는 사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놀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놀이를 무엇인가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건가, 어디를 가서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는 생활 그 자체의 놀이라는 것들이 스며 있습니다. 그냥 놀다 보면 신체, 인지정서, 또 언어, 사회 발달이 골고루 발달시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발달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놀이는 그냥 놀다 보면 아이들이 발달만 할까요? 놀이를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놀이 안에서 분명히 많은 정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정서 또 감정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놀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 상태를 표현해주고 얼굴 표정만 봐도 읽을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놀이가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적 놀이보다 마음껏 표현하고 또 자녀의 감정 읽어주기는 우리 부모들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놀이가 그만큼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는데 놀이가 놀이로서 끝나는 걸까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지언어, 사회정서, 또 신체 발달 이 세 분야에 골고루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놀이를 하더라도
이 세 개의 부분을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지 언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언어는 놀이 안에서 아이들이요 다양한 놀잇감 또 사물에 대한 개념인식 이런 것 통해서 인지가 발달됩니다. 그냥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만져보고 하는 과정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탐구 과정, 추리력 이런 과정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노는 아이들은요 한 가지 놀이가 여러 가지로 변환될 수 있고요. 그리고 놀이를 할 때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창조적이고 상상적인 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것 가지고도 재미있고 또 풍부하게 놀아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겠죠. 인지만 발달하냐? 머릿속에서 인지 발달을 위해서 프로세싱 된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얘가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놀이 안에서 규칙,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말하기, 듣기 이러한 능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종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읽거나 쓰거나 관심을 증대시키는 부분으로까지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사회 정서적인 발달을 본다면 친구와 함께 논다라는 건 당연히 놀이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회관계 또 이런 문제 해결력이 함께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놀이 안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기초가 발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서만 발달하냐? 우리 아이들은 이때 정서 발달이 함께 일어납니다. 놀이 안에서는요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둘 다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 안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자신감, 또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더 자기의 유능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이런 정서 상태에 대해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체 놀이 활동을 하다 보면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어서 뇌가 진정되는 작용물질이 다량 분비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정서 상태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결국 놀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욕구가 좌절됐던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놀이 안에서 부적응하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치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 안에서 신체 발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체 발달은 모든 놀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오감놀이가 굉장히 좋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감각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자기 신체에 있는 각 부위를 훈련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기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놀이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도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놀이를 정말 잘 해주시고 계실까요? 이 놀이가 부족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아이들의 정서 문제 또는 사회성 문제, 도덕성 문제가 함께 일어나는데요. 놀이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놀이 부족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서 문제를 보시면 잘 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이가 안 노는 게 아니라 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서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고 싶은데 놀이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방해 경험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어때요? 감정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발달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 이 놀이가 부족할 때 정서와 관련된 그런 모습들은요, 부모 자녀들 또는 주변 사람과 이런 애착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불신감, 또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불만족감들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서 정서 발달이 문제가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가 부족하다면 또 사회성이 문제가 생기겠죠. 정서와 사회성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놀이를 통해서 충분한 부정정서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것들이 타인과 의사소통 기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가 되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놀이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놀아야 될지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또 사회성이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성인기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공감하지 못할 때에는 타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적응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폭력, 중독 행위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놀이의 부재는 성인기까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놀이가 그냥 사회정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잘 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에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 또는 사고방식, 약속 이런 것이 중요한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유아기의 놀이가 부재하게 된다면 정서나 사회성, 도덕성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누적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성 역시도 폭군이 된다거나 또는 자살을 한다거나 또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용인되기 어려운 이런 사회적 행동의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대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 놀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놀이 안에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나가는 방법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